네, 오늘 실현으로 이제 50디바인 버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점을 높이려면 이 두 번째 성체를 써야 돼요. 이걸 써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어둠의 저항을 얻으면은 어둠의 저항이 2디바인 더 비싸거든요. 두 번째 성체보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돌 때마다 2디바인 버는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성체 가격이 4디바인으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리스크에 비해 이제 어둠의 저항은 6디바인 돼가지고 가격은 그대로죠. 2디바인 버는 건 똑같은데 리스크는 커져가지고 이거를 4디바인 써서 도는데 이게 날아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현타가 심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 수 있는 안전한 방법과 그 외에 이제 득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게 성역은 다른 의식이나 이런 컨텐츠에 비해서 투자 대비에 이제 벌 수 있는 디바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50디바인 진짜 벌고요. 이거 계속 쓰면서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빌드로는 전기불꽃이나 아니면 이제 뼈폭풍도 괜찮긴 해요. 뼈폭풍이 이제 저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주문 데미지 올려주는 이게 유효비 많은 뼈 마법봉, 주문 물리 스킬 붙어있는 거, 집중구 이런 거만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명력만 올리고 저항은 안 챙겨도 돼요. 명예 저항으로 이제 버틸 거기 때문에 명예량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유물 세팅은 이제 보스가 받는 피해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 자로크가 우버 자로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죽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련의 방 추가 드러남을 이제 2개를 챙겼어요. 여거랑 여거에서. 이걸 2개나 챙긴 이유는 이제 건틀릿을 피하려고 그래요. 2라운드의 건틀릿은 용암 라운드이기 때문에 용암의 변수가 있어요. 이게 용암이 어떤 빌드든 저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저항을 풀로 챙겨도 억하고 죽어요. 그냥 용암에 닿으면은 막 기절 걸리면서 따다다닥 다다니타 맞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개의 추가 드러남을 쓰는 이유가 이런 2라운드의 건틀릿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3-5 라운드에도 좀 까다로운 건틀릿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4디바인 썼는데 이런 변수를 차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게 쓰고 있고요. 상위인이 선택지 2개 추가 보유도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있으면은 이제 핵심 은혜인 이제 산토끼발이랑 그리고 화려한 단검 그리고 PPC 약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이제 딜 관련인데, PPC 약은 이제 적 생명력 30% 감폭, 화려한 단검은 내 데미지 50% 증폭, 산토끼발은 이동속도 증가죠. 그걸 써가지고 좀 성역을 이제 편하게 돌기 위해 이렇게 상인 선택지 추가 보유가 쓰는 거고요. 등등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득템 목록을 써볼게요. 이제는 득템 목록으로는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유의하실 게 금 열쇠 있죠? 금 열쇠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장, 금 열쇠 하나 꼭 가지고 있어야 무조건 이제 금 열쇠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 열쇠를 안 가지고 있는데 파장 상자가 뜨면은 못 먹을 수 있잖아요.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디바인, 6디바인, 10디바인 이렇게 3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통 하루에 2개는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10판 도면 하나? 10% 정도, 10판 돌면 하나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이게 득템 목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체를 직접 직득할 수가 있죠. 직득하면은 사실상 어둠의 저항을 내가 이거 써서 먹을 거니까 어둠의 저항 6디바인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성체 어둠의 저항이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직득 6디바인 이렇게 벌 수 있고, 그리고 파장 벌 수 있고, 그리고 손잡이 항아리 유물, 그리고 융단 유물이랑 손잡이 항아리 유물만 기억하시면 되는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성체를 쓰잖아요. 이게 위치가 그지 같기 때문에 융단 유물이랑 이제 손잡이 항아리 유물 위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개가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상인 선택지 추가 보유가 3개짜리고 저항이 붙었다. 1디바인이고요. 상인 선택지 3개에 상인 가격 감소 붙었다. 그럼 막 5디바인, 4디바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융단 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융단 유물이나 저 항아리 유물에서 벌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많이 옵션이 잘 뜨는 편이 아니라서 하루 기준 할게요. 하루 기준 2디바인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가지고 6디바인 그렇고 그냥 저점만 따져도 두 번째 성체로 돌기만 해도 하루 돌기만 해도 50디바인 됩니다. 50디바인. 이게 한 판당 보통 40분 걸려요. 판당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공략이에요. 그럼 3시간당 아니 2시간당 3판 도는 거죠. 2시간당 3판이니까 3판 기준이면 6디바인이네요. 6디바인. 그러면은 하루 10시간 하면은 30디바인. 하루 10시간. 그리고 12시간 하면은 36디바인이네요. 3판이니까. 이렇게 36디바인을 저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50디바인을 버는 겁니다. 네. 12시간 기준이고요. 뭐 14시간 널면 더 벌 수도 있겠죠. 24시간 하면은. 하여튼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성역에서 이제 이런 고난들도 피해야 될 고난, 생명력 증폭, 딜감폭 이런 거 있으면은 보스를 패턴을 많이 봐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하시고 마기 날개 이런 것도 좀 위험하니까 피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도는 건데 계속 중요한 게 얘기하는 게 이걸 어둠의 두 번째 성체가 4디바인짜리란 말이에요. 이걸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안전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 건틀릿 2-1, 2-5 건틀릿은 좀 편한 편이거든요. 근데 2라운드 그 외 2라운드 건틀릿은 이 좀 까다롭게 용암이 배치돼 있어요. 근데 용암을 맞으면 죽어. 이게 맞으면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4디바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2라운드 건틀릿은 웬만하면 안 먹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차선으로 2-1, 2-5는 좀 쉬워서 돈다. 그리고 3-5 라운드 건틀릿은 용암이 나오니까 피해라.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루 기준으로 50디바인을 벌고 있어요.